만약에 강남에 토지거래 허가 재지정이 없었으면 광교의 3월달 매매 건수는 약 100건까지 육박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2월 13일 날 서울 강남에서 토지거래 허가 제재가 해제된 다음부터 서울의 강남 집값이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과연 광교까지 어떻게 올까 생각했는데 3월달 광교 신도시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건수는 드디어 벚꽃이 피는 4월이 왔어요. 날씨가 좋은 4월, 5월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되게 성수기라고 보면 돼요. 이때 매매도 많이 일어나고 전세 거래량도 많이 일어나는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활동하기 좋은 정말 따뜻한 봄이에요. 여러분들도 시간 나시면 가족분들하고 같이 벚꽃 구경 한번 나가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광교 신도시 내 3월 실거래가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월 광교 신도시 내 실거래가 동향에 대한 분석 영상을 계속 찍고 있어요. 남들보다 더 빠르게 광교 신도시 내 아파트 매매 전세 동향과 현장 분위기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 구독해 주시면 남들보다 더 빠른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월달 광교 신도시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건수는 총 75건으로 직전 2월달 실거래 건수 30건에 비해 무려 2배 반 250%의 매매 건수가 확 신장을 했어요. 작년에 신생아 특례대출 정부 정책 대출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그게 광교로 오면서 4월 달부터 광교 아파트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7월에 정점을 찍어서 한 110여 건이 거래가 됐고 두 번째 거래가 많았던 게 한 80여 건 거래가 많았던 거가 있었는데 올해 3월 달에 거래된 이 75건은 작년 광교 신도시의 가장 피크점을 찍기 바로 전 달인 6월 달에 거래 건수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2월 13일 날 서울 강남에서 토지거래 허가 제재가 해제된 다음부터 서울의 강남 집값이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과연 광교까지 어떻게 올까 생각했는데 2월 달에는 직전 대비 한 10건 정도 늘어난 정도로 효과가 왔었는데 3월 달에는 3월 초부터 광교도 정말 광교에 있는 모든 단지들이 다 거래가 골고루 될 정도로 많은 거래가 월 초부터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강남에서 3월 19일 날 다시 집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다시 재지정했거든요. 오히려 그 전에 강남 3구에 지정했던 것보다 더 넓혀서 다 지정을 하는 바람에 강남 지금 거래량이 확 줄었어요. 매매 금액이 줄어든 건 아니지만 일단 다시 지정을 한 덕분에 강남에 불붙었던 아파트 급등 현상은 일단은 스톱됐고 거래량도 확 줄었는데 광교도 사실은 제가 3월달에 실거래된 건수를 한 건 한 건 들여다보니까 이 75건의 대다수의 거래 건수가 월 초부터 20일까지의 거래 건수가 거의 90%고 20일부터 월말까지의 거래 건수는 단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강남에 토지거래 허가 재지정이 없었으면 광교의 3월달 매매 건수는 약 100건까지 육박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 4월 초인데 강남의 토지거래 허가 재지정 이후 광교도 강남도 그렇지만 광교도 지금 거래가 약간 다시 주춤하고 좀 둔화되는 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이거 어떻게 되지? 해서 숨고르게 하면서 약간 관망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4월 거래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광교 신도시 3월 전세 거래 건수는 총 246건으로 지난달 2월 달이 268건으로 최고 거래 건수를 찍었었거든요. 그거보다는 약 20건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전세 거래량이 3월 달에 전세 거래량도 엄청나게 폭발을 했다. 그래서 3월 달은 매매, 전세 두 거래건이 폭발을 한 달이었고 두 거래건을 합치면 약 330건. 광교 신도시의 평균 한 달 매매, 전세 거래량 평균이 약 250건인데 그 평균보다 80건이 많은 330여 건이 매매와 전세가 거래됐다. 매매도 활발했고 전세도 활발했다라는 게 광교 신도시의 3월달 실거래가 동향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강남발
영향이 분당, 판교, 그 다음에 이렇게 광교로 오면서 수원에 계셨던 분들도 자기 집이 팔리면 광교를 1순위로 해서 광교에 좀 급매 위주로 거래를 한 거가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광교의 아파트 매매 건수 중에 탑3 단지를 보면 조금 더 이 매매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광교 신도시 아파트 매매 탑3 단지는 어디냐면 1등은 광교 자연의 힐스테이트 아파트. 광교 자연의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지난달 무려 10건의 매매 건수로 탑 1을 차지했어요. 광교 신도시 내에서도 대장 아파트로 직전 6개월 거래를 보더라도 많으면 3건, 적으면 0건, 이 정도로 이렇게 거래가 활발하진 않았거든요. 대장 아파트 치고는. 근데 3월 달에 거래가 10건이 확 터지면서 광교 신도시 3월 실거래가 매매 1위를 차지했습니다. 보통 부동산 상승기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대장 아파트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 지역의 아파트 값을 밀어 올리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 자연힐스테이트 아파트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광교 신도시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리려는 찰나에 3월 19일 날 다시 강남발 토지거래 허가 재지정이 나면서 지금은 조금 다시 보합 또는 이제 관망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2등 아파트는 원천동의 광교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예요. 원천동의 광교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는 제가 이 영상을 계속 찍으면서 작년 말부터 계속 광교 신도시 내 아파트 중에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가장 주목받는 아파트 중에 한 곳이거든요. 24평, 33평 아파트가 혼재되어 있는 아파트로 현재 광교 신도시 내 입성하려는 분들 중에 지금 1순위로 보고 있는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이번 달에도 지난 직전 6개월하고 동일하게 총 7개의 매매 건수를 기록하면서 이 인기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위 아파트를 보시면 되게 특이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동의 레미안 광교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이동에서도 좀 대형 평수 40평대, 50평대 아파트가 있는 아파트인데 직전 6개월 거래 건수를 보면 직전 6개월에 거래 건수가 한 건이 없었어요. 빵건이었는데 갑자기 3월 달에 거래 건수 6건이 빵 터지면서 탑3 중에 3위에 위치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동안 거래 건수가 없으면서 대형 평수 중에는 급매물이 쌓여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번에 부동산 상승기라고 생각해서 그 대형 평수를 찾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이 레미안 광교 아파트의 급매건들을 매수하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광교 신도시의 분위기는 어떠냐면 아무래도 서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토지거래 허가가 다시 재지정되면서 서울도 지금 숨고르기 하고 있거든요. 매매 가격이 다시 떨어지지 않지만 막 급하게 상승했던 이 상승이 멈추면서 매물이 다시 증가하고 호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광교 같은 경우는 호가가 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이 매수세가 이제 줄어들었죠. 관망세로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가 뭐냐면 4월 초에 지금 오늘 이 촬영 기준으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결정이 나면서 탄핵으로 파면으로 결정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부동산 시장의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거를 하나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이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정책적인 이 현상이 더 클 것이냐 아니면 정치가 부동산에 끼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냐가 앞으로 사람들이 상반기 또는 올해 하반기에 아파트의 매매값이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를 결정하는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거기다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게 있냐면 지금 미국 지금 경제 위기가 오고 있어요.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호관세 문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무역 분쟁을 일으켰어요. 그거로 인해서 지금 미국 주식이 연일 폭락하고 있고 우리나라 주식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주식이 지금 다 흔들리고 있어요. 이게 단기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불확실성이 좀 장기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여파가 과연 부동산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도 분명히 생각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부동산과 증시를 봤을 때 이 우리나라 부동산은 우리나라 증시랑은
큰 연관관계가 없었는데 항상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은 미국의 증시랑은 연관관계가 항상 있었거든요. 미국 증시가 항상 화랑일 때는 우리나라 부동산도 같이 올라갔고 미국 증시가 떨어질 때는 우리나라 부동산도 그 영향을 받았거든요. 증시는 우리의 실물 경제의 6개월 선행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미국 지수가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작년에 그렇게 올랐던 지수가 지금 거의 3, 40%가 꼬꾸라지고 있고 아직 언제까지 떨어질지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진짜 5, 6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이 급락 형태가 오고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불확실성보다 지금 외국에서 불어오는 이 트럼프발 관세 무역 전쟁이 우리나라 부동산에 올해 끼치는 영향이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상반기 1월 달까지만 해도 올해 이 광기 아파트, 그리고 우리나라 아파트가 이제 저점을 찍고 올해는 상반기 동안에는 어쨌든 숨고르기를 하고 하반기부터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관망을 했는데 지금 그 입장이 약간 저도 좀 바뀌었어요. 제 생각에는 올해 상반기도 그렇고 하반기까지 약간 관망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 미국발 무역 분쟁, 상호 관세 분쟁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확산된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실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거든요. 그거로 인해서 장기 침체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물건값이 20%, 30% 올라가면 우리가 하염없이 그 물건값을 막 사는 매수세가 계속 나타날 수가 없어요. 갑자기 물건값이 20%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그럼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주머니를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게 자기 주머니를 줄이면 그게 그 물건을 판매하는 모든 기업한테 영향이 가고 그 기업이 부실화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분으로 인해서 기업이 쓰러지고 그런 분으로 인해서 다시 매수가 위축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장기 침체의 신호가 과연 오는 게 아니냐 트럼프발 이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 변수가 없었다 그러면 저는 연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동안은 저점을 잡는 기회가 되고 하반기 부터는 올라갈 거라는 주장을 계속 할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3월 달 말에 토지거래 허가 재지정 때문에 부동산은 관망세인 거는 맞는데 그럼 이게 다시 숨고르기를 하고 6개월 후에 다시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대답은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당분간 몇 개월은 아마 관망세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나라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 미국발 이 무역 분쟁, 관세 전쟁이 과연 어떻게 진정될 것인가도 중요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금리가 내려갈 것이냐, 동결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다 엮여 있거든요. 경제는 지금 광교 신도시 내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현재 토지거래 허가가 재지정된 이후에 3월 말 4월 초에 아파트 거래량은 조금 숨고르기다. 3월 달에 급격하게 되었던 매매량이 확 줄면서 여기 광교뿐만 아니라 영통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얘기해 보면 다시 관망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되면 다시 거둬들였던 매물이 다시 나오게 될 거고 사정이 있었던 급매물이 다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매월 제 영상을 보면서 그달에 현장감이 있는 그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을 전해드리고 현장감 있는 소식을 전해드릴 테니까 제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담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